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정말 매운 작은 고추 맹상군 전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은 전국시대 유명했던 사공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나라에서 태어났는데요. 할아버지가 제위왕이었고 아버지가 정곽군 전형이었습니다. 전문은 태어났을 때 5월 5일 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집안에 큰 화가 되니까 빨리 갖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버지 몰래 키웠습니다.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전문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전형이 대뜸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우리 같으면 기가 죽었을 텐데 전문은 꿈쩍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왜 저를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전형이 이 당돌한 놈 보게, 우리 전설에 5월 달에 태어난 애가 자라서 문 높이만큼 키가 자라면 그 집안이 멸문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내가 5월 5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버리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꼬맹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운명이 하늘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 문이 주는 겁니까? 전형이 깜짝 놀랐죠. 조그만 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어린애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알겠다. 이랬더니 한마디 더 붙입니다. 아버님, 제가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아들의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거야 손자지. 손자의 아들은요, 증손자지. 증손자의 아들은요, 고손자지. 고손자의 아들은요, 야,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만 얘기하래요. 아버님, 우리 집안은 벌써 아버님께서 재상이 돼서 군주를 3분이나 모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 집안은 굉장히 부자가 됐고 엄청난 세력을 누렸지만 아버님이 재상을 하시면서 제 나라의 영토를 늘린 적이 있습니까? 단 한 평도 늘리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집안의 문객 중에 현명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아버님 무슨 재상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당돌한 얘기죠. 요만한 꼬맹이가 아버지한테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사실 막 화를 냈을 텐데 전형도 역시 인재인지라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동안 내가 너를 잘못 봤다.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네가 크면 우리 집안을 다스릴 자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대로 나중에 전문에게 자기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전문도 결국 제민왕 때 재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전문은 키가 워낙 작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찐 작은 거인 안영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에 소개했던 재상 안영과 아마 키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놀림을 받았지만 그는 꿋꿋하게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공부를 하면서 잘 자라서 결국 제민왕 때 재상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자기도 물려받아서 설당을 자급으로 받았습니다. 자급이라는 것은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먹고 살라고 이제 주는데요. 거기서 나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급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 설당이 전문의 시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민왕은 전문에 대해서 꺼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세력이 강한 데다가 같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조금 꺼렸는데 마침 진나라의 소양왕이 전문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전문을 데려다가 진나라 재상을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남의 나라 재상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 재상을 삼는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진소양왕은 워낙 인재를 잘 불러 모으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 시간에 소개했던 범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소양왕 때 아주 날렸죠. 진소양왕은 전문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던 아들 하나를 제 나라에 인질로 보내고는 전문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민왕이 전문에게 가시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진나라에 갔는데 진소양왕이 재상을 시키려고 보니까 진나라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안 됩니다. 제 나라에서 재상을 했던 자이고 제 나라 왕족인데 진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저자를 처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감옥에는 넣지 않았지만 같이 갔던 문객들과 함께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국 사공자 첫 편에서 평원군 조승 이야기를 할 때 이 사공자들마다 문객이 수천 명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맹상군도 역시 문객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 상, 중, 하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진나라에 같이 갈 때 데려갔던 문객 중에 하급에 속하는 문객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쓰임을 받으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잡일이나 시키려고 같이 데리고 왔었는데 이렇게 갇히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 아주 막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등에 속하는 문객도 중등에 속하는 문객도 대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층에 속하는 문객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진소양의 애첩이 아주 귀중한 물건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재상께서 하얀 여우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그 여인에게 주고 소양왕을 설득해서 우리를 놓아주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벌밖에 없는데 이미 진왕에게 줬소.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특기가 개 가죽을 쓰고 개처럼 개구멍이나 담을 넘어가서 훔쳐오는 게 제 재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진왕의 창고에서 하얀 여우의 가죽 옷을 훔쳐오겠습니다. 괜찮겠소?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약속대로 가서 그걸 훔쳐왔습니다. 전문이 그것을 진왕의 애첩에게 줬는데요. 그 애첩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애첩이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았죠. 이게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감춰놓고는 진소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 재상을 불러서 재상을 삼겠다고 그러다가 가둬놓고 죽이겠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전문을 놔주십시오. 진소양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놔줬습니다. 진소양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 밤에 전문이 문객들을 거느리고 전속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국경인 함국관에 도달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 관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새벽에 닭이 울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닭이 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문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진소양이 분명히 마음을 바꿔서 나를 쫓아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하등의 문객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특기가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진짜 닭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관 근처에 있던 집들의 닭들이 한꺼번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을 지키는 진 사병이 이상하네. 오늘 이렇게 일찍부터 닭들이 울지?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진소양왕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력을 보냈지만 전문은 한국관을 빠져나와서 이미 멀리 간 상태여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전문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인재라는 것은 상등, 중등, 하등으로 나눠선 안 되겠구나. 어떠한 인재라도 재주가 있는 자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언제나 써먹을 수 있구나. 앞으로는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재를 아주 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에게 위자란 문객이 있었는데요. 시급인 설당에 가서 조세를 걷어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이제 걷어왔는데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조세를 걷어오는데 왜 빈손으로 오느냐? 주공, 제가 그곳에 보니까 현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받은 조세를 전부 다 그에게 주고 왔습니다. 전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가 내 명령으로 이거 내 멋대로 한단 말이냐? 당장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후에 제 민왕과 전문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 전문을 다른 사람이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자처지정을 조사도 않고 제 민왕이 재상 자리에서 전문을 파직시켰는데요. 이때 이 현자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문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제 목숨으로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제 민왕 앞에서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민왕이 자세히 조사를 시켜서 보니까 전문에게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는데요. 그때서야 전문이 아하, 이 위자가 몇 년 전에 한 일이 맞구나. 그래서 위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사과를 하고 자기 문객으로 다시 삼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이 아버지에게 건의했던 그 대담한 그 이야기와 그 총명함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 수천 명의 문객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또 문객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는지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사자성어로 알고 있는 교토 상굴과 얽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토 상굴은 맹상군 전문 밑에 있던 풍원이란 문객이 맹상군의 안전을 위해서 계책을 내놨던 것인데요. 이 교토 상굴의 본뜻은 교활한 토끼는 자기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굴을 3개나 판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